세계은행과 한국을 대표해서 기빈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리차드 다마니아 세계은행 지속가능 발전국 수석 경제학자께서는 기조 연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수석 경제학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총장님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여러분을 대면으로 곧 뵙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2020년에 저희는 전례 없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오게 된 경위를 보아야 됩니다. 특히 전 세계의 많은 경제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경제든 간에 자산이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적, 물리적, 그리고 천연, 사회적인, 그리고 자본이라는 이런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이런 자산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한 국가가 성장하는 것은 이러한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댐을 저희가 구축하게 되면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기질을 저희가 개선을 하면 인간의 건강이라든지 인적 자본에 있어서 또 경제 성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세계가 특히 이러한 균형을 어떻게 잡아왔는지, 특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자본에서의 투자에 있어서 균형을 어떻게 맞췄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적 자본이라든지 물리적 자본과 관련해서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 사망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삼각형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예요. 지금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아동 사망률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동 사망률이 급격하게 지난 100년 동안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잘해냈다는 것이죠.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문해력을 보면요. 오렌지로 된 삼각형 부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이 삼각형 부분은 그 과거에입니다. 그런데 5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은 꼭 이렇게 문해력이 저하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해력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개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빈곤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40%는 극빈층에 속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은 빈곤율이 9%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입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비용 같은 경우에도 획기적으로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도로가 구축이 되고 있고 통신망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인구의 70%가 어느 정도의 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깨끗한 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또 50% 이상의 인구가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때로는 저희가 경기 침체를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지난 50년에 봤을 때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지표에 있어서 특히 인적 자본에 있어서 또 물리적인 자본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천연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기, 토지, 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지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구 온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빙하가 후퇴하게 되고 해수면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러한 모든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지를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측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질은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6.3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또 온난한 기후, 추운 기후를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지역에서 수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림 파괴 일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이제 빨간색 점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서는 이 가속화가 80% 더 증가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요. 그래서 더 나아지는 것이라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대기 오염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라든지 어떤 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 10%의 소득 분담률을 보시면은 더욱더 이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전 세계가 더욱더 불평등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척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였죠. 판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보건 위기가 발생을 했고요. 인적 자본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수 공통 감염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연 자원들이 또 자본들이 이런 경제적인 성과에 큰 타격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죠. 지금 보시면은 1억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200만 이상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 역사상 처음으로 빈곤이 다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 황폐화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개발 불균형의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부양책은 얼마나 친환경적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유명한 이 컨설팅 회사에서 진행을 한 연구입니다. 자, 초록색 막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초록색 부분이 이 회색 부분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부양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 더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세계은행에서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더 나은 회복을 위한 어떤 대응책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 약어를 사용해서 그리드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은행의 본부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다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는 친환경적이고 회복탄력적이며 포용적인 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이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과 비슷합니다. 뭐 녹색 성장이라고 일컬을 경우도 있고요. 또 리셋이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넷제로 또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과도 유사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를 리셋하고 친환경 경상장자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것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부총재님도 말씀하셨지만 회복 탄력성,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용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효율성, 이 4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양한 그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있죠. 코로나19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 침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기후변화라든지 메뚜기 떼 습격, 인수공통 감염증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저희가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성장에서 핵심입니다. 포용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불평등 자체가 지금 워낙 높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악화되게 되면요. 아시다시피 사회적 자본이 저하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반대 성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환경적인 부채를 후손들에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고심을 해야 되고요. 효율성도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런 국가들이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투입하는 그런 비용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측면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질적인 성장에 있어서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데요. 이러한 네 가지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성장은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잘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세계은행에서 한 것은요, 그리고 한국의 이제 녹색성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는데요. 네 가지 주요 사항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그런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방법론을 적용을 하여서 각국들이 어떠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별로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한지도 살펴보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질리언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일단 재난 피해 인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가뭄에 어떤 피해를 받는 그런 토지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의 안녕 위험이라든지 자산의 위험, 그리고 또 식량 안보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요, 어떤 국가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X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X 국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저소득 국가 그룹 대비 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점점 더 기수로 퍼포먼스가 성과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난 피해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도시 슬럼 인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강수량에 대한 쇼크 어떤 노출도 같은 경우에도 꽤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용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측정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평등을 저희가 당연히 측정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지를 보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 서비스라 보건 서비스라든지 교육 서비스, 그리고 물, 수자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범죄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나 그리고 기타 그런 동료 국가들 대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똑같은 지금 국가 X 국가를 보고 있는데요. 이 국가 같은 경우는 수자원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불평등에 있어서의 많은 고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토지를 측정하고 대기 그리고 물을 측정합니다. 이 X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기 질 PM 2.5 같은 경우에는 거의 0이고요. 그래서 대기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수질도 매우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 파괴 같은 경우에는 꽤 호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천연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토지라든지 물을 얼마나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성을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또 생산에 있어서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그런 공공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비용 대비 효율성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효율성 그 항목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여서 저희는 국가별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정 국가, X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으로,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회복력 같은 경우에는 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빈국들과 대비해 봤을 때도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용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 최악입니다. 지금 비교한 그런 국가들 대비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요. 효율성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X 국가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떤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그런 동인들을 파악하게 되면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개선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된 것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러한 국가들을 지원을 하여서 이 국가들이 좀 효율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 투입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그 어떤 분야에 수백만 달러를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투입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여성의 일자리인지 남성의 일자리인지, 그리고 또 이러한 노동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투입 비용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CGBD 모델링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세트를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CGE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고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국가들이 이제 자원 활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죠.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낭비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물 사용이라든지 천연자연 사용과 관련해서 효율성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 범위를 이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도 여기 있는 이 국가들 중에 이 그래프에 있는 국가들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토지 사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이 있을수록 수평적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탄소 저장이 늘어날수록 수직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나면은 저희가 정책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복 탄력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지속 가능성, 포용성, 그리고 효율성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녹색 성장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고, 또 한국 녹색 성장 기금에 이런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의 질과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후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의 그런 지표, GDP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장을 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통계 자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결합을 하고 또 분석을 하여서 이 질적인 성장 그리고 양적인 성장을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미진한지를 파악을 하여서 이 분야에 또 개선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더 나은 재건 그리고 더 포용적이고 회복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세상을 녹색 성장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Richard.